같은 경우에는 밑에 창턱이 별도로 콘크리트 설치가 되고 또 창 상부도 기왕이면은 그러니까 커튼홀이 아니죠. 이제 상부 하부가 있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커튼홀은 아니고 커튼홀식인데 우리가 여기 레빗에서는 작업을 할 때는 커튼홀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고 간격을 이 그리드 간격이라 이게 멀리한의 간격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저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그리드를 싹 없애버리고 그리드를 내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해서 새로 그리드를 설치를 하고 이제 했습니다. 이 레빗이 한글화되면서 굉장히 문제된 부분은 몰라 외국에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커튼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알루미늄 바가 세로 바를 멀리언이라고 하는데 가로바는 트랜섬이라고 합니다. 원래 멀리언은 이제 구조재를 멀리언이라고 하고 트랜섬은 그 구조재하고 구조재를 연결해주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보로 얘기하면은 그 멀리언은 걷어의 개념이고 트랜섬은 그 빔의 그 개념인데 커튼홀에서는 세로바를 보통 멀리언이라고 그러고 가로바를 트랜섬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커튼홀은 위에서 매달려 가지고 아래로 그 아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구조체처럼 아래서 받쳐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잡아매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구조의 흐름이 수직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그 멀리언이 가로로 설치되는 그러한 그 커튼홀 구조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커튼홀 전문가들이 알루미늄 전문가들에게 하는 얘기더라고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레빗에서는 트랜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를 않고 전부 다 멀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아서 이제 들으셔야 되겠죠. 이 커튼홀은 멀리언이 설치가 되면은 저렇게 이제 트랜섬을 쭈루룩 설치해주고 그리드 모양, 그러니까 그리드 모양이라는 거는 멀리언과 트랜섬의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정을 좀 많이 해줘야지 되겠죠. 네. 이게 이제 두 배속으로 하다 보니까 대충 강의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건축적인 요소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꼭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 레빗을 할 때는 그 설계 경력도 풍부해야 되지만 이 시공 경력도 좀 풍부한 사람분들이 하셔야지 아마 될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밑에 그 하부에 그 콘크리트 바닥 턱을 설치했는데 에러가 났어요. 왜 그런가 이제 궁금하죠. 궁금한 게 제가 엉뚱한 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쓸데없는 그 저것들 다시 보면 저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거 이제 멍청하게 엉뚱한 데다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이쪽에 커튼홀 설치한 부분에 하부에 이제 GL부터 그 1층 바닥까지 높이가 되는 이제 콘크리트 바 그리고 또 보니까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 바뀐 거는 이렇게 평면에서 방향 전환을 시켜주면은 예 이제 커튼홀을 받쳐주는 이제 저게 생겼습니다. 이 표현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깔끔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원래 그 테두리 바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틀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기가 안 되죠. 레빗은 한계예요. 근데 이게 표현의 한계라가 건축적인 표현의 한계일 뿐이지 얘들은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설계할 때 그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문을 설치할 부위에 이렇게 이제 그리드를 좀 조정을 해줘가지고 합니다. 원칙은 양면도를 집어넣기 때문에 좀 넓게 잡아야 되는데 저는 양면도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한 짝만씩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리드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짝 들어가는 부분만 두 개로 나눠지게 지금 했습니다. 저 부분에 이제 백판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메탈 판넬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판넬로 마감을 할 수도 있고 유리로 마감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작업을 해가면서 뒷부분에 뭐 어떤 콘크리트 면이 보이거나 그런다면 이제 그때 조정하면 되겠죠. 이제 문을 달기 위해서는요.
문짝이 들어갈 부분을 별도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선택을 하면 전체 벽체가 선택이 돼가지고 문짝 바꾸는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멀리언과 트랜섬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발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왁구가 우리 흔한 말로 왁구가 보이죠. 이제 문짝이 들어갈 부분에 커서를 올려놓고 탭키를 바꾸면은 그 보면 이게 펜넬 부분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변경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제가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문짝이 로딩이 돼 있어서 문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짝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짝으로 설치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커튼홀은 커튼홀에 소속되는 문짝을 달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커튼홀용 이제 그 문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이제 됐죠. 지금 이제 보면은 문짝이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바꿔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문짝도 또 한번 이제 한번 라이브러리가 그러니까 패밀리가 로드가 되면은 또 로드할 필요가 없죠. 메모리에 떠 있으니까 저렇게 바꿔주고, 또 이쪽도 문짝을 선택을 해서 이 선택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짝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이제 이렇게 바꿔주고, 설계 도면하고 기존 그 캐드 도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문짝도 이제 표시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바깥쪽으로 하면 이제 걸리니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뭐 바꿀 거 없나 이제 확인을 보시면, 이제 문짝이 한 짝짜리가 있고 두 짝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원하는 문짝은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짝 설치하는 김에 다른 쪽도 이제 문짝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일단 내부에 벽체가 필요한데, 이 벽체들은 그대로 그냥 노출 콘크리트를 일단 설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바꾸더라도 이렇게 이제 벽체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작은 문들, 이제 화장실용 문도 설치를 해주고, 뭐 창문도 설치해주고 다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게 벽체가 일단 설치가 된 것만 확인을 하고, 문 사이즈를 재보면은 이제 대충 이제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 문도 참 웃기는 게 목재 틀로 된 것도 많고, 그 색상들을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이 레빗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을 설치를 하려면은 마감선이니 뭐니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 벽체에서 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맞추는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화장실 문을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이상한 화면 다른 게 뭐 뜨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잠깐 쉬느라고, 잠깐 휴식을 하느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변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변기 찍어놓고 방향을 틀어서 이 벽체, 패밀리는 그 크게 두 가지 패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패밀리와 그 유저 패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패밀리라는 건 뭐냐면 벽이나 바닥 뭐 이런 것처럼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형태가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그 시스템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 패밀리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패밀리가 뭐 유저 패밀리든 라이브러리 패밀리라 하면 되겠네요. 라이브러리 패밀리는 뭐냐면 저렇게 변기나 아니면 세면대 뭐 이런 것처럼 일종의 하나의 물체로 만들어져 있는, 별도 물체로 되는 거, 뭐 가구,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
또 조명기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패밀리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호스트 패밀리가 있고 넌 호스트 패밀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변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체에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바닥부터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벽체에다가 매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벽체 검대다가 설치를 하려면 에러가 납니다. 호스트가 없다 이거죠. 호스트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좌변기 같은 경우에도 바닥 없는데도 설치를 하면은 에러가 나는 경우에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뭐냐면은 바닥에 붙게 호스트가 지정이 돼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기본적인 거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2층에서 2층 바닥면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불러왔는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1층의 바닥면하고 위치가 안 맞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이제 일일이 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층에서 불러온 바닥면하고 어쨌든 그 저걸 맞춰줘야 되니까 그 중심 그 그리드는 맞춰줘야 되니까 세워놓고 1층 거하고 맞춰서 이렇게 중심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드를 보면 그리드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게 저게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선을 맞춰가지고 움직여주는 경우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 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변하지 않는 중심점 하나를 잡아가지고 미리 표기를 해놓으면 좋겠죠. 캐드에서.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얘가 자동 스냅, 자동 그리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간혹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일이 이거 하나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게 도면이 맞춰진 위치가 맞춰진 걸 확인을 해야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틀어지지 않고 벽체도 그대로 올라가고 어떤 요소 특히 계단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게 이제 그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 계단 부분에 중심에 이제 기둥이 하나가 있어요. 저 길쭉한 기둥이요. 이게 원래는 그냥 가벽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냥 기둥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일단 먼저 한번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저걸 기둥으로 박아 놓는 방법도 있고 그냥 벽체로 박아 놓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구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세심하게 저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자, 일단 백판 밑에 깔아놓은 도면판을 일단 지워보고 나면 기둥이 지금 2층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원래는 1층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층으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둥이 이제 박혔는데 뭐 겹쳐져 있으니까 뭐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걸 잘라버리기도 좀 애매해요. 재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 기둥을 설치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세면기는 거의 100% 벽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 세면기를 설치하려는데 그 허공에다 매달리니까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벽체에다 붙게 돼 있으니까 벽체에다가 저렇게 매달았습니다. 나중에 저 마감선은 벽체에다 마감을 추가를 해줘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저 호스트가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건 자동으로 맞춰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 벽체 소변기하고 저렇게 그 세면기가 설치가 된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조정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엉성하죠. 예, 엉성합니다. 뭐 이 상태에서는 엉성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 세밀하게 제대로 된 도면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거는 뭐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미세한 조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벽체 뭐 관련된 것도 그 또 내부 벽체가 노출 콘크리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 화장실 벽이니까 타일 벽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조정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 처음부터 걸 만들어 놓고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벽부터 설치를 하고 나서 벽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벽을 변경을 해줘야 될 때는 이제 이렇게 재료를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존의 벽체를
그 이제 패밀리에서 새로 복사를 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복사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제 뭐 기존 거를 변형을 시키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죠. 뭐 기둥 높이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타일이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평면에서 확대를 해서 그 디테일이 잘 살아 있는지 이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벽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컴페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이제 재질을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갔는지, 타일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게 빠른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 배로 이제 녹화를 두 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빠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두 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만 만들었었죠. 그래서 벽을 이렇게 잘라내고 그 이제 잘라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또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벽을 잘라낼 때 이 위치를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한하게 그 스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먹혀져 있으면서 이게 뭐 좀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빗이 이게 한계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시공도면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그 건축 설계나 그러니까 건축 현장의 그 상황에 맞는 도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레빗이 좀 강한 부위는 뭐냐면 이제 3D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 태양광 일조권의 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뭐 기능 자체는 이것저것 다 넣었어요. 뭐 내역도 뽑을 수 있게 물량 산출도 가능하게 했다고 막 그러지만은 이게 뭐 그 실제적으로는 그 현실에 맞게, 현 상황에 맞게 이게 돼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그 미국의 건축 환경하고 우리나라의 건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오토데스크가 참 문제가 많은 회사예요. 특히 오토데스크 코리아. 이게 뭐 오토데스크 코리아와 뭐 협력을 맺었다라는 뭐 법무사 사무실에서 뭐 감사를 와가지고 불법 소프트웨어 뭐 단속을 하느니 막 이런 게 최근에 있어서 겪었는데, 오토데스크에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그 고객 게시판도 없대요. 아니 그 우리나라 원래 그 법에 그런 게 다 그 연락처하고 뭐 이런 게 다 표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자체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이상한 전화번호 인데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딜러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딜러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도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면 총판이 있잖아요. 그 총판에 연락을 했는데 총판도 거기는 총판을 말 그대로 그냥 영업소 같은 그런 영업만 하는 곳이지 AS나 뭐 기술 지원 같은 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토데스크 코리아하고 연락할 수 있냐 했더니 총판도 연락이 안 된대요. 그 당신네들 계약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거는 뭐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문제가 많은 회사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그 외국의 어떤 개발 회사의 국내 지사라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국내에 시킬 때 한글화도 그렇고 어떤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걸 국내에 맞는 걸 해줘야지 되는데, 오토데스크 코리아라는 회사는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엉뚱하게 뭐 법무법이나 내가 뭐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 불법 소프트 단속한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뭐 총판이라는 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만 팔아먹으면 되는 거고, 뭐 용산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용산 쪽에 있겠죠. 아무래도 그 시스템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걔들은 지들끼리만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를 안 하니까 누가 누군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참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건 뭐냐면, 얘가 벽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데 안 맞아요.
조금만 한번 실수하면 엉뚱한 데서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에러가 나고 오차가 생기고 저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손으로 펜으로 그릴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